안녕하세요. 백상을 듣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갤러리 신경주 대표이사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갤러리는 공공기관의 소장 문화재, 역사적 기록물, 개인의 소중한 편지와 사진 등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전문 브랜드로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외에도 MRI, 엑스레이 촬영 파일을 CD에 담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과 패키지 사업, 시험 안내 방송 등 다양한 사업부와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계에 큰 붐이 일고 있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주요 업무, 창업 계기, 기업의 특장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미디어 갤러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상을 듣다. 오늘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전문 브랜드 미디어 갤러리 신경주 대표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갤러리 저는 오늘 예. 대표님 만나본다고 해서 미디어 갤러리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먼저 미디어 갤러리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송파구 문정법조타운에서 25년 동안 미디어 갤러리 대표를 맡고 있는 신경주입니다. 먼저 비록 기업 공개가 아직은 안 되었지만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4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업계의 선두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꾸준하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즈음에 이렇게 서울경제TV에서 백상을 듣다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첫 번째 브랜드는 공공기관에서 방대하게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나 역사적인 기록물부터 개인의 추억에 관한 영상물 또는 손편지나 사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추억도 영원히 보존하도록 기록하는 일을 마중소인 홈페이지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전문 브랜드를 두고 고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전국 병원이나 영상의학과에서 MRI, CT, 엑스레이를 촬영한 파일을 전에는 엑스레이 필름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줬는데 지금은 CD나 DVD에서 담아서 이거를 환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D, DVD를 1년에 수십만 장 아니면은 100만 장도 가까운 수량을 저희들이 전국 병원에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받은 CD나 DVD 중에 대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일 겁니다. 세 번째는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포장하는 제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 고급 포장 박스를 우리가 패키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자석 박스, 그 다음에 스폰지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특화해 가지고 포장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획력과 디자인이 우선이다 생각하니까 아마 25년의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로는 마지막으로 방송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사업부는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저희는 국가 공무원 시험, 즉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행정고시, 그 다음에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사법고시, 요즘에는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우리가 시험 방송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아마 방송 시험을 25년 동안 거의 납품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한 개의 사업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디어 갤러리 사업 소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의 소개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대표님 소개와 함께 창업하고 계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과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이 교통방송 PD로 좀 같이 좀 일을 좀 해줄 수 있냐고 해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IMF라 이게 공공기관 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예, 실업자가 돼서 이제 아내가 그 1년 동안 생활을 꾸려 나가는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덕택에 1년은 그 제가 꾸렸고 그 와중에 지금의 이장무 학장님 서울대학교 공대 학장님이 그때 당시에 IMF 때 그 과장급 이상 퇴사한 사람들 고급 관리자 과정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4학년, 3학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학점도 이수를 하고 그래서 멀티미디어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그때 배운 게 중랑구 지금의 창업지원센터를 도움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이 딸랑 컴퓨터 2대 가지고 예,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부도 제가 배움도 게을리지 않고 창업 초기에 뭐 40대 중반에 MBA를 했는데 지금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님과 그 다음에 전문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원수 교수님께서 이 MBA 지금 이기제키티브 MBA 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마인드, 마케팅, 뭐 재무, 회계 이런 걸 두루두루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개하라면은 제가 이 문화재를 다루다 보면은 기록물을 많이 그 사진을 촬영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직업적인 어떤 근성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다 보니까 사진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진대전과 서울특별시 사진대전에서 우수상도 받고 지금 현재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생이 진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발자취들이 모여서 또 지금의 대표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미디어 갤러리의 주요 고객이나 납품처는 어딘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오다 보니까 지금 옆에 건물, 아니 이 본 건물에 서울경제TV에 예, 한국영상자료원이 있더라고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도서관에 현대사의 영화, 모든 영화를 한 1000편 정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납품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만든 그 영상물이 지금 그 영상자료원 도서관에서 지금 시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영사기 필름 또 뭐 일반적인 기록물, 사적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꾸준하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데는 국사편찬위원회인데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명연설, 그 다음에 5.18에 관한 영상물, 그 다음에 또 각종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되는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원로 교수님들의 카세트 테이프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그에 뭐 수많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또는 방송국에 저희들이 디지털화하는 데는 아마 업계에서는 가장 주력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변환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많은데 네. 현대자동차 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역사적인 기록물, 그다음에 두산그룹의 일가, 그다음에 뭐 추신수 야구 선수의 뭐 야구 명장면, 그다음에 유명한 또 스님의 숭산 스님의 일대기, 그다음에 전국의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카세트 테이프, 그다음에 올로 스님의 연결식이나 답이식도 최근에 납품했고, 개인적인 역사 기록물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민 소설가 고 오유곤 선생님의 소설가의 육필 원고 및 그다음에 육필 노트, 책자,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까요? 네. 미디어 사업부에서는 네.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전국 병원, 대학 병원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게 영상의학과 아까 말씀하신 네. CD, DVD가 아마 수십만에서 수백만 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업계에서는 가장 선두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무슨 시험 안내 방송. 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험 안내 방송은 내년도 변호사 시험이 있는데 벌써 지난주에 변호사 시험 안내 방송을 납품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안내 방송은 국가적인 아주 큰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오늘도 수능일인데 그런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저희들이 20년 이상 정확히 납품한 것 같은데 아무런 과오 없이 공무원 시험을 다 치르게끔 우리가 납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 보면 이런 영상들을 한 번씩은 꼭 접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주요 자료나 어떤 역사적 아니면 개인적인 기록들까지 이런 하시는 일 모두가 다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소공인으로 업계 최초로 또 선정이 되셨다고요? 네네네. 그거가 지금 한 4년 전에 저희가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 100년 소공인은 15년 동안 이상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고 또 지속적인 그 성장이 가능한 업체에게 선정하는 걸로 아는데 그 우리 회사는 창업과 함께 멀티미디어를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오래된 아날로그 매체를 디지털화하는데 그 기술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100년 소공인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변환하는데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매체가 많아요. 방송 매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F 카드, 뭐 베타 테이프, 아날로그 테이프, 아날로그 베타 테이프, 디지털 베타 테이프, 뭐 영상기 필름, 비디오 테이프, 뭐 여러 가지 사진. 그런데 그 미디어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0가지 정도가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가 잠깐 한 6개월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전자업체가 뭐 폐업을 하고 나서 사라지는 것도 많고 소니나 그런 데서도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쉽게 말하면은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잠깐 나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재생하는 플레이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AS도 안 되는 거고 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상 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기술을 배워서
또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진짜 축하드릴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손성대 씨가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계속 그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하니까요. 예. 뭐 최근에 뭐 Y2K 같은 복고가 다시 이제 유행을 하면서 예, 예, 복고풍 업계가 화랑을 맞고 있던데요. 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결혼식장 같은 예, 예. 테이프를 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비디오 테이프 기계가 이제 없다 보니까 못 본 그렇죠.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거리를 가다 보면은 고궁이나 또 유적지 가다 보면은 너나 없이 이렇게 소형 카메라로 촬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30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촬영해 두었던 테이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장비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가지고 있는 전자 장비는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망가져 가지고 네. 거의 복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복원이 안 되는 그 장비를 우리가 복원이 될 수 있게끔 그 플레이를 만들고 또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납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대표님 최근에는 소설가 고 오유건님의 육필 원고를 정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고 오유건 작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네. 오유건 농민 소설가 오유건 선생님은 고 윤정희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윤정희 배우님께서 역작으로 남기신 만무방 영화 그거를 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가 오유건 선생님께서 그 현대문학상을 받으신 2억의 산장에 온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그 일반적인 통속적인 소설가는 아니고 농민 문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많이 잊혀진 소설가로 묻혀져 있어요. 그런데 업적으로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작품, 200편이 넘는 훌륭한 작품을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상당히 오랜 동안 한 100편 이상의 영상강 작품 외에 100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를 하셔서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최다의 작품을 발표하신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그 판소리로 유명하시다 하는 분은 임방울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소설로는 좀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은 고 오유건 소설가인데 너무나 잊혀진 흙으로 묻혀진 소설가여서 지금 육필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한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유건 소설가께서 그 소식을 영면하셔가지고 만약에 들었다면 가장 아마 기뻐하실 건데 그 소설가 오유건 소설가와 한강 소설가의 아버지인 한송원 선생님하고 너무너무 형제간처럼 절친하게 지내셨고 또 나주에 그 오유건 문학비가 있는데 그 문학비를 한승원 선생님께서 주선해서 지금의 문학비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승원 선생님께서 나주 하면은 오유건 선생님 또 영산포 하면은 오유건 소설가라고 기억할 만큼 훌륭하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감히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또 여러 작품들이 계속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또 대표님이 작업 중이신 고 오유건 작가님 작품들도 새롭게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또 힘써주고 계신데 뭐 대표님만의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경쟁력과 좀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경쟁력은 오너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를 발빠르게 찾아서 고객과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올까? 또 소통을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가 더 많은 배가 되는 고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새로운 단어가 500개가 생성이 되고 500개가 폐기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숨가쁘게 순환될 수 있게끔 소통하면서 회사를 키워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계속해서 좀 계승해 나가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특히 더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는 그 조선 왕조 실록 등 무려 16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진 기록 문화유산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급 기록물인 고전 영화나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사적지 또는 아리랑, 지역문화축제, 무형문화재 등 수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날로그에서 다양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아카이브하는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각종 문화재의 기록물을 많이 유산을 남겼다 해서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납품해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상 추천도 받은 기업입니다. 예. 문화재에만 그 국한돼서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70년대, 80년대 촬영해 두었던 개인의 소장물 있지 않습니까? 추억물도 얼마든지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소중하게 가꿔야 할 문화유산도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팔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파는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여 나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우리의 그 자치기 놀이랄지 그 문화재가 아닌 개인 기록물도 얼마나 소중하게 이 후대에 남겨야 할 소중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기록해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5년 동안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나 사적지 또 문화유산 꼭 그것만 문화유산으로 가꾸는 게 아니라 개인의 아주 사소한 추억거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유산으로 놔둬야 할, 남겨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록 박물관, 아카이브 박물관을 지어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시대를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남겨서 후대에 남기고자 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갤러리 신경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신경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백상을 듣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